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어젯밤 도내 곳곳에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제주시 구좌읍의 한 마을에서는 동전만한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 일대 농경지는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와리의 한 펜션 현관 앞입니다. 구슬처럼 보이는 얼음 알갱이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큰 비가 쏟아지다 난데없이 우박이 함께 떨어진 겁니다. 이 일대 내린 우박은 이처럼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합니다. 우박이 쏟아지면서 정원에 있던 꽃들은 맥없이 다 꺾여 나갔습니다. 꽃잎들은 떨어지고 줄기는 날카롭게 잘려나갔습니다. 냉장고에서 나온 얼음 덩어리 같은 것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상스럽고. 인근의 밭들도 폭격을 맞은 것 마냥 쑥대밭이 됐습니다. 난데없는 우박에 잘려나간 잎과 가지들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박은 구좌읍 세와리 일부 지역에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강한 상승 기류가 형성되면서 빗방울이 다시 상공으로 상승했다 찬 공기를 만나 우박이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이 일대 밭들의 농작물 피해가 확인될 것으로 보여 피해 면적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에 대형 크루즈 선박이나 항공모함이 드나들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연산호 군락이 훼손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까지 해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해군기지에 새로운 항로를 만들기 위해 범선 근처의 암초를 준설하겠다며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방파제에서 나와 남쪽으로 77도를 틀어야 하는 기존 항로는 대형 선박이 드나들 때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남동쪽으로 30도만 틀어 범섬 근처로 다니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범섬 앞바다에 천연기념물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핵심 지역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이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단체들의 수중조사에서도 국제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국내외 법정 보호종이 9가지나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환경 파기 없이는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없는 지역이었는데도 해군이 처음부터 기지 건설을 무리하게 강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건너뛰었어요. 안 했습니다. 해군이 반대해서. 이거 하면 공사가 멈추고 언제 재개될지 모르고 그렇게 되다가는 공사가 영원히 중지될 수도 있다.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기죠. 결국 문화재청은 연산호 훼손이 우려된다며 준설을 불허했고 제주도는 일단 항로 신설을 보류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크루즈가 진짜 활성화되고 해서 좀 문제가 솔직히 있다면 추가 협의할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준설을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발 크루즈가 재개될 경우 항로 신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증인 신문에서 특혜 의혹이 잇따랐습니다. 동물 테마파크는 허위 협약서 제출에 지하수 초과 사용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사업계획 변경만 15차례에 이르렀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천읍 선을 1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대명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가 제출한 람사르 습지위원회와의 상호발전 협약이 명백한 허위지만 행정적 조치는 전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 당시 위원장님 한 분만 저희들이 사전에 만나서 의중을 떠본 거였는데 이게 위원회 전체 입장인 것처럼 표현이 돼서 자, 허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만 얘기하세요. 저는 오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물명확하면 이거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해서 이에 응반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물 테마파크에서 지난해 5월 이후 12달 동안이나
지하수 허가량을 초과해 사용했지만 이 역시 행정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며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허가량 초과 이용 시 사법기관에 고발 예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중입니까? 현장 확인 결과 그 물탱크에서 누수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역시 2006년 사업 승인 후 석 달 만에 사업 부지에 공유 수면을 포함시키는 등 사업 계획 변경만 15차례나 이루어져 사업 변경이 특혜를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앞으로 추가 증인 신문과 토론회 등을 연 뒤 올해 말까지 22개 대규모 개발 사업장에 대한 검토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습니다. 조천읍 선을1위 제주 동물 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세계 자연유산 제주를 훼손하는 대형 동물원 건립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오는 29일까지 청와대 국민청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제주 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인해 제주의 자연환경과 곶자왈이 훼손되고 생태계 교란이 우려된다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의 4번째 재판에서 고 씨가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 남편이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후회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호송차에서 내린 고유정은 고개를 숙이고 머리로 얼굴을 가렸지만 이전과 달리 허리는 꼿꼿하게 편 모습이었습니다. 야, 고유정 살인마! 야, 저 씨 나쁜 애기까지 죽이고. 법정에서는 변호사와 대화하기 위해 방청객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등 변호사와 필담으로 주고받던 재판 초기 분위기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측 공소 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 기회를 허용하자 울먹이며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며 협박해 흉기를 빼앗다 손을 다쳤고 결국 전 남편을 살해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습니다. 한순간에 성폭행과 죽음이라는 순간을 겪게 돼 제정신이 아니었다며 미친 짓이었고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편이 저녁 약속이 있어 카레를 먹지 않았다며 졸피뎀을 먹였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국가수 감정관의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DNA가 나온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들을 갖고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로 그렇게 함부로 예단하고 증거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대검찰청 감정관 증인 신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사실 피해자의 혈흔이 DNA가 검출된 부분과 그다음에 졸피뎀이 검출된 부분은 동일할 것으로. 유족들은 법정에서 고유정의 주장에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고유정이 처음으로 사건 경위를 스스로 진술한 가운데 재판부가 증인 신문을 마치는 대로 현장 검증 여부를 판단하고 11월 중으로 선고를 내리겠다고 예고해 앞으로 재판 절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경찰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 씨의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지난 3월 충북 청주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6살 의붓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고유정을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고유정이 전 남편 살해 사건처럼 현 남편에게도 수면제를 음식에 섞어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현 남편은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앞바다에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중국 남송시대의 인장과 인장함이 함께 발굴됐습니다. 상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자기 수십여 점도 함께 발견돼 해상 교류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이버들이 바닷속 모래를 조심스럽게 걷어냅니다. 바위 틈 모래 속에서 손가락 크기의 인장 2점과 부서진 인장함 조각들이 함께 발견됩니다.
이곳 신창리 앞바다에서는 중국 남송시대 유물 400여 점이 발견됐는데요. 인장과 인장함이 함께 발굴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중국 상인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장 2점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인장 가운데 하나는 금봉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편지를 보낼 때 봉투에 찍거나 물건을 포장한 뒤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인장은 당시 복을 기원하는 동전 모양이 새겨진 점이 특징입니다. 고려 일본을 왕래하던 무역선에서 실제로 사용한 인장이라는 점이 중요한 것이고 중세 무역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서 중국 남송시대에 만든 도자기 400여 점도 함께 발견됐는데 한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 해상 교류가 활발했음을 보여주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남반부에 항구와의 교역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러한 역할 속에서 제주도의 위치가 어떤 교환하는 곳, 그다음에 교착지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 1980년대 해녀가 금장신구를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진 신창리 수중 유적은 국립해양문화연구소가 지난해 수중 탐사에서 도자기 수백여 점을 발굴하면서 지난 4월부터 정밀 조사가 실시됐습니다. 이번 신창리 수중 유적 발굴에 이어 하멜 수중 유적 조사 등 제주 지역의 다른 수중 문화재 조사도 이뤄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전남의 7개 작은 영화관의 누적 관람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사라졌던 농어촌 지역 영화관이 30년 만에 작은 영화관으로 부활하면서 문화에 굶주렸던 시골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 고익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5년 10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장흥 정남진 시네마. 99석을 갖춘 그야말로 작은 영화관에 지난 4년간 30만 명의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3D 상영관까지 갖춰 최신 영화를 상영하고 관람료도 도시보다 4,000원 이상 저렴해 부담 없이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흥군을 시작으로 지난 4월 문을 연 보성군까지 전남의 작은 영화관은 7개로 늘었고 누적 관람객도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군 단위 인구가 3, 4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문화사랑방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간적인, 공간적인,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부분들까지 그 부분이 상당히 작은 영화관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을 좀 해소를 많이 해줬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화 나눔이죠. 작은 영화관이 인기몰이를 하면서 담양과 신안 등 4개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무안 등 3개 군에서 사업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조성돼 있는데 평들이 만족도가 높아서 설치되지 않은 나머지 시군까지 추가적으로 일단은 확대하는 데 전반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 공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남도의 작은 영화관. 흑자 운영을 하면서 주민들의 사랑까지 듬뿍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익수입니다. 오늘은 18호 태풍 미탁의 간접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태풍은 중심기압 96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37m의 강한 중형 태풍으로 타이완 북동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태풍의 예상 경로를 보시면 오늘 오후 상하이 남동쪽 290km 부근까지 북상하겠고요. 내일 새벽 상하이를 지나 오후에 서귀포 남서쪽 약 260km 부근까지 접근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고요. 이후 태풍은 모레 오전 전남 해안에 상륙해서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엔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시와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서귀포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예상되는 강우량은 모레 밤까지 150에서 300mm고요. 산지에는 6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전 지역에는 태풍 예비
특보도 발표됐는데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태풍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동부는 23도, 서부는 2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부가 26도, 북부와 남부 동부가 2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대체로 2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인 풍랑주의보와 함께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됐고요. 남해 서부 먼바다와 제주 앞바다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대 7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선박들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엔 천둥번개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실무위원회는 지난해 추가 신고된 희생자 18명과 유족 1,489명 등 1,507명을 인정해 4.3 중앙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4명과 유족 53명은 4.3과 관련성이 없거나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신청한 2만 1,000여 명 가운데 86.9%인 18,601명이 희생자나 유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제주 4.3을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 문화 행사가 어제 제주 4.3과 여순 사건의 피해자 유족들의 증언 마당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개막됐습니다. 지역을 넘어 함께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각 지역에서 발생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관련 법안 재개정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세미나가 내일 열리고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자료 등의 전시회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제주도는 민간 특례 제도로 추진하는 제주시 오등봉 공원과 중부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오늘 오후 6시 30분 오라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설명회를 엽니다. 또 오는 10일에는 건입동 주민센터에서 중부공원 개발 사업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민간 특례 제도 안내와 사업 추진 배경, 절차 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감귤 품질 향상을 위한 열매 속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어제 도내 20여 곳 감귤밭에서 농업인 180여 명과 농업기술원 봉사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감귤 열매 속기를 시작했습니다. 열매 속기는 이달 말까지 이루어질 예정으로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은 최근 3년 평균 생산량보다 15%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